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구일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우리의 여러분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영향과 그리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일고에서 여러분이 장차 오게 될 한일고에서 어떠한 덕목들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권범준이고요. 지금 에트리라고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거든요. 전자통신연구원인데 거기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일고 19기 졸업생이고요. 2008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점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선 충남에 있는 용남중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산일고 19기로 들어왔습니다. 한일고에 있으면서 길은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훌륭한 똑똑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자극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 가서 이렇게 외국 학생들과 함께 교류도 하고 하는 자리들이 수학여행 차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고 싶다 이런 이런 꿈을 갖게 되었었고, 자연스럽게 저는 대학을 그래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현재는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일공동 이공계 학부 유학생이라는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장학생 선발을 하는데 저희 때는 100명 정도를 뽑아서 일본에 있는 국립대학으로 저희가 이제 유학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겸 이 프로그램이 장학생 프로그램인데 좋았던 점은 이제 학비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비까지 줘서 좀 윤택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학원은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서 메릴랜드 주립대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 통합과정을 거기서 마쳤고요. 있으면서도 행운스럽게 저는 연구 조교로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외국에 나도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꿈이 있고 근데 학비가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있다면 이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꿈이 있다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한번 꿈을 갖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한일고는 이런 꿈들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줄 수 있는 곳이고 결코 그쵸,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NSR 그 국보안연구소라는 곳에서 지금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요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 하면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많은 요소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4차 혁명의 산업혁명에서 주를 이루는 산업의 그런 하나의 이제 example들의 저는 분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3차 산업혁명에서 자동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지능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안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06년도, 2004년도, 2009년도 때 기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셨죠? 아마 그 이전이나 그때쯤의 기사들일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키면 감염돼서 컴퓨터가 파괴되기도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있고요. 대부분 악성 코드들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메신저에 패스워드가 뚫려서 이제 해킹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기사들이 줄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사실 뭐 패스워드, 암호, 아니면 이런 해커들이 취약점을 공격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해킹한다든지,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백신, 악성 코드에 대항하고자 하는 안티바이러스들 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VS 그 안철수 안랩에서 개발하는 V3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그리고 방화벽이라든지.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보안의 영역이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이제 공격자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싱, 뭐 스미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돈을 벌고자 하는 간단한 초보적인 기술들을 이용한 공격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우리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뭐 2단계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안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보안, 암호학의 연장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 비트코인이 있죠. 암호화폐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현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들리는 얘기들 있죠. 포렌식, 이런 포렌식 수사, 이런 것들도 보안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심각한 더 심화된 보안 문제들도 있어요.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오프라인 범죄까지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박사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T 기기들은 IT 환경을 이용한 이런 범죄들. 또 딥페이크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가짜 이미지나 가짜 영상들, 가짜 목소리, 가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페이크 뉴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산업 시설들, 뭐 핵발전소들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들을 타겟팅하는 전문적인 고도화된 악성 코드 공격들, 이 심화된 보안 문제들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 기반이나 이런 것을 공격 대상으로 한 공격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국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시대에도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뭐 페가수스라든지 이런 스파이웨어가 있거든요.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 개개인들, 영향력 있는 개개인들을 해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갖고서 이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망명을 해서 이제 기밀들을 다 까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보안이 점점 심화되고 광범위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안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제가 하는 보안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자입니다. 근데 여기 좀 잘렸네요. 제가 여태까지 뭐 썼던 페이퍼들이나 논문들이나 그거를 좀 워드클라우드라는 것은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이제 강조한 그런 말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봤을 때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안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아무래도 인공지능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사이버 보안에서 활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이버 보안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악성 코드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 도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날이 갈수록 악성 코드가 늘고 있고 그 규모가 수십억에 달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악성 코드를 까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악성 코드라든지 정상적인 샘플들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대량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서 그 샘플의 자체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아내고 뭐 파일 크기, 뭐 다운로드 경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낸 일을 갖고 저는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요. 그럼 인공지능 학습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시키고자 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샘플이 뒤섞여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악성 코드를 던져주고 얘가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죠.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하고 맞았으면 맞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은 발전을 하게 되고 인공지능 백신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뛰어난 인공지능 백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성 코드는 악성 코드대로 그리고 정상 샘플은 정상 샘플대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로 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뭐 딥페이크를 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암시장 거래를 차단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일들을 또 파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은 과연 만능일까요? 뭐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인공지능도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요즘 각광받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 카메라가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멈춰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멈춰 신호가 있으면 멈춰라고 분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학습시킨 로봇 인공지능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탑재를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보시면 좀 어둡지만 테이프가 막 붙어 있거든요. 테이프가 몇 개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몇 개가 붙어 있는 걸로 이 스탑 사인이 스피드 리미트 그러니까 이제 속도 제한 45 이게 마일이니까 한 60, 70 정도 킬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아까는 좀 티가 나는 이제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는 공격이었지만 이제 스탑 사인에 저렇게 안 보이는 노이즈를 섞어서 출력을 해서 가짜 스탑 사인을 만들면 눈에 보이지 않죠? 저런 노이즈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렇게 해서 생성된 스탑 사인이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양보 사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도록 해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간단히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4.0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저에게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보안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제가 하는 분야에서의 4.0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여러분의 4.0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게 갖고 온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저도 학창 시절이 까마득하다 보니까 어떤 덕목이 중요할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좀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7가지 요소가 있죠. 뭐 디지털 문해력, 창의력, 창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공감 및 소통 능력,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또 나디기시죠? 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저는 대부분의 큰 많은 여기 있는 덕목들을 한일고에 있으면서 많이 기를 수 있었고 여러분도 오시게 되면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제 동기 사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일고에 있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면서 학원도 가기 힘들고 그런 환경이에요. 저 때는 근데 이제 똑똑한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경쟁도 하면서 또 서로 도와주면서 영감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진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 지금까지 제 꿈에 있어서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덕목들을 길러서 이제 앞으로 맞이할 세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덕목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또 이제 새로운 시대 하면 컴퓨터도 이제 빠질 수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컴퓨터 공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요즘 뭐 코딩 공부해라 말이 많을 텐데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쉬운 언어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쉬운 언어라 하면 요즘 뭐 파이썬이라든지 파이썬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뭐 생각보다 코딩이 많이 그렇게 화제되고 있지는 않은가 보네요. 하여튼 파이썬이라는 쉬운 언어가 있고요. 뭐 이런 코세라라든지 뭐 코더라든지 이런 교육 플랫폼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언제든지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료인 플랫폼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는 검색도 잘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 생각보다 많은 그런 인공지능 관련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튜토리얼이라든지 코딩 연습 플랫폼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깊게 파고보고 싶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논문들도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번역도 되게 잘 돼요. 뭐 파파고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그런 페이퍼라든지 요즘 연구에 직접 사용된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Papers with Code라는 사이트가 유명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있다면 이건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사진 그리고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사진들인데 이런 IT 관련 분야에서 여러분을 언젠가 한번 일이든 일의 현장이든 뭐 학회나 이런 곳이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4.0을 응원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